치과계 주요 정책 현안인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새해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등 각종 보건의료제도가 새롭게 시행될 전망입니다. 최근 남양주 모치과에서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치협이 최근 충청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치대 신설 요청에 유감을 표명하고 정부 당국에 치대 정원 감축을 제안했습니다. 의료인 간 원격 협진을 통한 골다공증 환자 치과 치료에 대해 치과의사 10명 중 7명이 긍정적으로 답한 설문 결과가 나왔습니다. 올해 임플란트 대외 수출이 총 1조 원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갑진년 새해 첫 치의신보 TV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치과계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이 마침내 최종 결실을 이뤘습니다. 지난 2012년 11월 12일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이 국회에서 첫 발의된 이후 무려 4,064일, 만 11년 만에 낭보입니다. 국회는 지난 12월 28일 본회의에서 치의학연구원 설립 법률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29번째로 상정해 재석 269인 중 찬성 265인, 기권 4인 등 재석 의원 대다수의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에는 치의학기술의 연구를 통해 산업진흥을 촉진하고 기술 표준화 및 치의학기술의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 확산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립치의학연구원을 설립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됐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중한 시점에 대한치과의사협회 11년 수건 사업이었던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법안인 보건의료기술진흥법 개정안이 12월 27일과 2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 의결로 그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3만 치과의사의 수장으로서 큰 경사를 회원 여러분들을 비롯하여 치과계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한없이 기쁘고 영광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이 큰 경사는 33대 집행부의 업무 성과 이전에 그동안 치의학연구원 설립을 위해 헌신해 오신 역대 집행부 임원들과 협회장님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사실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8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 심사소위원회, 8월 25일 보건복지위 전체 회의를 통과했으며 하루 전인 12월 27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가결되면서 연내 국회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갑진년 새해에는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 등 각종 제도가 새롭게 시행될 전망으로 눈여겨봐야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던 비급여 진료비용 보고제도가 새해부터는 의원급까지 확대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치과의원은 연 1회, 치과병원은 연 2회 관련 자료를 보고해야 합니다. 3차 상대가치 점수도 올해 1월부터 적용됩니다. 3차 상대가치 점수 제도는 종별 가산제 폐지가 골자로 기존 상급 종합 30%, 종합 25%, 병원 20%, 의원 15%였던 가산율이 각각 15%포인트 축소됩니다. 또 1월부터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책임자 교육 대상자 교육 주기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2021년 7월 23일 교육 주기를 2년으로 개정 공포한 바 있으나 올해부터 1년 늘어난 3년으로 명시해 규제 완화에 물꼬를 텄습니다. 아울러 장애인 치과 주치 시범 사업도 오는 2월부터 전국 시행되는 것을 포함해 최저임금 9,860원으로 지난해 9,620원 대비 2.5% 인상, 의료기사 현장 실습 의무화, 필수 의료 분야 교육 전담 간호사 지원 신설 및 관련 인력 육성,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 인상 등이 올해 새롭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남양주 모 치과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오른 6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최근 살인미수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임플란트 시술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환자가 계획범죄로 일으킨 흉기 난동 사건으로 당시 치과에 근무 중인 직원들에게 제압됐으며 현장 체포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의 배에 자상을 입힌 뒤에도 계속 찌르려고 했다며 비록 미수에 그쳤더라도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치의신부 본지미 TV는 피해 사태가 심각함을 인지하고 지난 9월 15일 남양주 흉기 피해 치과 원장을 직접 만나 단독 인터뷰를 진행 보도하는 등 피해 정황을 자세히 전한 바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저수가를 내세운 불법 홍보물의 상당수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오프라인에서도 아르바이트를 고용해 물티슈 등을 나눠주는 등 불법 소지가 우려되는 홍보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물티슈 환자 호객 행위는 매우 고전적 방법이지만 아르바이트를 통해 시술 가격 할인 이벤트를 소개하도록 교육해 홍보 효과가 적지 않다는 측면에서 현재도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물티슈 등 단순 생필품을 전달하는 홍보일지라도 환자를 병원으로 유인하거나 노골적으로 상담을 유도하는 행위는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돼 처벌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프라인 환자 유인 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음에도 현장을 직접적으로 적발하거나 단속할 인력과 법적 제도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병의원 밀집 지역 인근 전단 제작 업체를 돌아보면 할인 이벤트 등을 기재한 홍보물이 적지 않게 제작되고 있으며 병의원 마케팅 커뮤니티에서도 이 같은 홍보가 불법임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지속하는 것으로 드러나 제도적 장치가 더욱 확고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전해드립니다. 치협이 최근 충청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치대 신설 요청에 유감을 표명하고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에 치과대학 정원 감축을 제안했습니다. 지난 12월 27일 치협은 치대 신설 반대 성명을 발표하고 충청남북도 대학 중심의 국립치과대학 신설 요청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치협은 정부 연구 용역 등 다양한 지표에서 과잉 공급 상태라는 부분을 지적하는 한편 현재 치과 의료 시장은 과잉 공급으로 인한 폐업률 증가, 과다 경쟁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치협은 성명서를 통해 명확한 근거도 없이 국립치대 70명 신설을 주장하는 것은 졸속 정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국립치대의 부재가 심각한 불평등을 유발한다는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현재 국내 치과 의사는 절대적 과잉 공급인 상황임에도 치대 정원을 증원하려는 시도에 대해 전국 3만 치과 의사는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립치대 신설 정책을 졸속으로 추진한다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어 다음 소식입니다. 의료인간 원격 협진을 통한 골다공증 환자의 치과 치료에 대해 치과의사 10명 중 7명이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박원서 연세치대 교수 연구팀이 골다공증 환자를 진료하는 치과의사의 의료인간 원격 상담 이용 의향, 만족도 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치과의사 516명을 대상으로 지난 2021년 설문을 통해 의료인간 원격 협진 이용 의향, 원격 협진 진료비 만족도, 골다공증 환자 자문 요청 경험 등을 조사했습니다. 설문 결과 전체 응답자의 67.1%인 346명은 골다공증이나 약물 관련 턱뼈 괴사증 환자 진료를 위해 다른 치과의사나 내과의사에게 의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 중 93.1%는 진료 의뢰서를 활용했으며 상담 요청 후 회신까지 걸린 시간에 대해 79%가 불만족스러웠다고 답변했습니다. 원격 협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0.2%인 362명이 이용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주된 이유로는 신속성과 소통 개선, 편리성 등을 꼽았습니다. 반면 이용 의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가
29.8%인 154명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이유로는 법적 책임과 오진 가능성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 밖에 다른 의료인에게 의뢰를 한 경험이 있는 치과 의사일수록 원격 협진 이용 의향이 1.5배가량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2018년까지 30%대를 유지하던 구강검진 수검률이 해마다 뒷걸음질 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을 시점으로 크게 하락한 뒤 3년 연속 20%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월 29일 2022년 건강검진 통계연보를 발간한 가운데 구강검진 수검률은 5년 연속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7년 31.7%였던 일반 구강검진 수검률은 2018년 31.2%, 2019년 30%까지 하락하더니 지난 2020년에도 25.5%까지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2021년에는 26.7%로 소폭 회복세를 보였으나 2022년 26.4%로 다시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구강검진 참여율이 높았습니다. 같은 해 남성 수검률은 29%였던 반면 여성은 23.8%로 5.2%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반면 영유아 구강검진은 대상 인원 133만 4,456명 중 61만 261명이 수검해서 45.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2021년 61.8%보다는 하락했으나 최근 5년간과 비교하면 평년 수준의 기록입니다. 이 밖에 일반 건강검진 전체 수검률은 75.4%였으며 전년 대비 1.2%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서울대 치과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22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매년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수립한 계획을 심의하고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대 치과병원은 이번 평가에서 종합점수 89.5점을 받았습니다. 그룹 평균 85점을 상회하는 점수로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 결과 최우수 기관에 선정됐습니다. 특히 서울대 치과병원은 외국인을 포함한 구강보건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 의료 서비스 지원과 의료의 질, 환자 안전 분야에 대해 지속적인 노력을 보인 점 등을 높이 평가받았습니다. 이용무 병원장은 2년 연속으로 최우수 기관에 선정된 것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아끼지 않은 덕분이라 생각한다면서 국가중앙치과병원으로서 공공보건의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국제뉴스입니다. 치과 환자의 과반수가 AI를 병용한 진료에 신뢰를 느낀다는 설문조사가 영국에서 발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국 치과 전문지 덴티스트리는 최근 현지 설문기관인 비디아 헬스가 치과 환자 약 1,000명을 대상으로 펼친 AI 신뢰도 조사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치과 환자의 59%는 일반 진료 대비 AI 병용 진료에 더 높은 신뢰를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특히 1946년부터 1965년까지 출생자인 이른바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는 연령층에서 신뢰도가 65%를 기록한 점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AI 병용 진료를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덜 침습적인 치료가 이뤄질 것으로 전체 44%를 차지했습니다. 이어 비용 절약 37%, 허위 과잉 진단 예방 32%, 전신질환 예방 도움 31%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치과 외 의료 분야의 AI를 접목할 시 환자의 57%는 환자와 의료진 간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바 있어 타 진료과 대비 치과가 두드러지게 높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플로리안 힐러 비디아 헬스 CEO는 치과 분야에서 AI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치과에 AI를 적용하면 환자의 신뢰를 얻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국제뉴스 이어 전해드립니다. 영국 연구진이 구강건조증 완화를 위해
천연 타액을 모방한 타액 대체제를 개발했습니다. 영국 리즈 대학교 연구팀은 음식 섭취 시 구강을 촉촉하게 하고 윤활제 역할을 하는 타액 대체제를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최근 몇 년간 구강 건조증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지속 증가 추세에 있으며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등 간과해서는 안 될 질병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연구팀이 개발한 타액 대체제는 경계면 윤활 기능이 크게 향상돼 기존 타액 대체제에 비해 약 41%에서 99%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주로 구강 표면에 더 효과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흡착 특성 덕분이라는 것이 연구팀의 설명입니다. 기존 타액 대체제의 탈착률이 23에서 58%인 것과 달리 새로 개발한 타액 대체제는 7%로 현저히 낮은 탈착률을 보였습니다. 연구팀은 새롭게 개발된 타액 대체제가 실제 상황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으며 기존 제품보다 지속 시간이 최대 5배 더 오랫동안 제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업계 동향 소식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에도 임플란트 대외 수출은 고공행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반적인 중국 시장에서의 긍정적 전망을 기반으로 총 수출액이 1조 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최근 발표한 보건산업 수출 동향 및 2024년 전망 자료에 따르면 임플란트의 경우 전년 대비 6.1%가 늘어난 7억 8,800만 달러로 한화로 1조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임플란트 수출액은 2021년 5억 6,500만 달러, 2022년 7억 700만 달러로 코로나19를 벗어나는 기간 동안 급증했습니다. 2023년의 경우 7억 4,200만 달러로 2022년 대비 5.1% 증가한 수치로 잠정 집계된 바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중국의 중앙 대량 구매 정책 제도 시행으로 임플란트 대중화가 촉발돼 물량 상승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진흥원은 전망했습니다. 한편 중국 임플란트 시장 규모는 지난 2014년 10억 위안에서 2022년 84억 위안으로 8배 증가했으며 2023년은 33% 증가한 111억 8천만 위안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주의 학술 동향 소식입니다. 원광대학교 치과대학이 오는 2월 4일 2024 W 아카데미 임상연구회를 아미 구로 임상교육원에서 개최합니다. 메가젠 임플란트가 오는 2월 4일 메가스쿨 현장 실습 3 세미나를 메가젠 강남 사옥 세미나실에서 엽니다. 덴티스가 2024 골드코스 임플란트 베이직 세미나를 오는 2월 17일 덴티스 서울 문정 캠퍼스에서 개최합니다. 대한치과보철학회가 오는 2월 18일 2023년과 2024년 우수 보철 치과 의사 과정 3차 교육 세미나를 서울에서 개최합니다. 보다 자세한 소식은 치의신보 지면, 치의신보 학술행사 일정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치과계 영상 정보를 원하시면 화면 왼쪽을 클릭해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치의신보TV 뉴스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